잠깐만요. 여러분, 딱 30초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고개를 숙이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우리 탱크 앞에서 엄지를 지켰습니다. 중동의 왕자들이 한국산 미사일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호주 군인들이 태극 마크가 찍힌 자주포를 몰며 훈련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장면들 TV에서 보고도 믿기지 않으셨죠?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더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기적, 사실은 어르신 여러분 지갑에서 시작됐습니다. 50년 전 월급 봉투에서 꼬박꼬박 떼어내신 그 돈, 네 글자로 기억나시죠? 방위세. 그 눈물의 세금이 오늘 대한민국을 세계 4위 무기 수출 강국으로 만들어놨다는 사실. 오늘 이 벅찬 이야기,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자, 시간을 한번 되감아 보겠습니다. 1975년 봄, 4.20이 함락됩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던 그 순간,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미군이 만약 한반도에서 떠나면 어쩌지? 그때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소총 한 자루, 탄약 한 발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탄약 공급을 살짝만 조여도 우리 군은 사격 훈련조차 못하던 처지였거든요. 남의 나라 무기의 안보를 통째로 맡긴 상태.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겁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월급에서 세금을 조금 더 내주십시오. 나라를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방위세입니다. 1975년 7월부터 1990년 말까지 무려 15년간 이어진 세금이었죠. 월급쟁이들은 소득세 위에 방위세가 또 붙었습니다. 담배 한 갑 사도 방위세, 휘발유 넣을 때도 방위세, 술 한 잔 마셔도 방위세. 말 그대로 생활 곳곳에 방위세가 따라 붙었거든요. 어르신 여러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살림살이가 얼마나 팍팍했는지 말입니다. 자식들 학비 대기도 벅찬 살림에 세금이 하나 더 붙으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래도 다들 내셨습니다. 왜냐고요? 나라가 무너지면 내 가족도 무너진다는 걸 직감하고 계셨거든요. 그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15년간 거친 방위세, 당시 화폐로 약 17조 원. 지금 돈으로는 수백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상당수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산무기 개발 현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후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면서 소총 만드는 법부터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M16을 그대로 베끼는 것조차 쉽지 않던 시절. 그러다 K1 소총이 탄생하고 K2 소총이 나오고 조금씩 실력이 쌓여갔습니다. 전차 이야기도 꼭 해야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주력 탱크는 육전 2호 때 미국에서 받은 M-8였어요. 그 고물 탱크를 30년 넘게 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다 못한 국방부가 결심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탱크 만들자. 그렇게 탄생한 게 K1 전차였거든요. 1987년 첫 실전 배치됐을 때 외국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탱크를 만든다고. 저게 제대로 굴러가기나 하겠어. 비웃음부터 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K1이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의 K2 흑표가 됐고 이 K2가 세계 최강 전차 리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 탱크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죠. 세월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K9 자주포라고 들어보셨죠? 1999년에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됐는데요. 지금 이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를 넘겼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자주포 2대 중 1대는 한국산이라는 뜻이에요.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이집트, 호주, 인도. 나열하다 숨이 찰 정도로 K9을 도입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판이 뒤집힌 건 2022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전체가 얼어붙었거든요. 특히 폴란드는 국경이 바로 맞닿아 있으니 비상이 걸렸죠. 독일의 탱크 좀 빨리 팔아달라고 사정했더니 몇 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비협조적이고 미국산은 너무 비싸고. 그때 폴란드 국방장관이 비행기를 탄 겁니다. 어디로요? 서울이었습니다. 한국은 가격도 합리적이고 납기도 빠르고 기술 이전까지 파격적으로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밀었거든요.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폴란드가 한 번에 주문한 규모,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 총액만 약 20조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최대 계약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그때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유럽의 새로운 무기고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 언론은 우리 탱크 산업이 한국에 밀렸다고 자책하는 기사를 썼고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을 조용한 강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50년 전만 해도 탄약 한 발 못 만들던 우리가 말입니다. 중동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UAE는 청웅 II라는 우리 방공 미사일을 35억 달러에 사갔습니다. 청웅은 북한 미사일 막으려고 우리 손으로 만든 방공 무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낫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섰고요.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 미사일의 지갑을 여는 시대가 온 겁니다. 호주는 또 어떻습니까? 호주는 원래 미국, 영국 무기만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K9 자주포의 호주 버전 헌츠맨을 도입했고 레드백이라는 장갑차까지 24억 달러 규모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동맹국 중에서도 한국 무기를 먼저 찾는 나라가 하나둘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변화인지 국제안보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더 놀랍습니다. 2021년 한국 방산 수출 72억 달러. 그런데 2022년에 173억 달러로 2배 넘게 뛰었고 그 뒤로도 계속 140억에서 15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집계에서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9위였다가 어느새 4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르신 여러분께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성과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1970년대, 1980년대에 여러분이 허리띠 졸라매며 내셨던 방위세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세금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비가 됐고 엔지니어들 월급이 됐고 시제품 재료비로 쓰였거든요.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당시에는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변한 소총 하나 만들기가 벅찼으니까요. 그래서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세금이 너무 무겁다. 연구비가 엉뚱한 데 쓰이는 거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멈추지 않았고 인재들은 계속 길러졌습니다. 이 뚝심이 오늘의 기적을 만든 거죠.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님들, 한화, LIG 넥스원, 현대로템, KAI 같은 방산 기업의 엔지니어들. 이분들이 수십 년간 묵묵히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월급이 대기업만큼 높은 것도 아니었고 세상에 주목을 받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K방산이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일화 하나 소개할까요? K9 자주포를 처음 노르웨이에 수출하던 때 이야기입니다. 노르웨이는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 환경이거든요. 한국산 자주포가 이 추위를 견디겠냐?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 영하 50도에서도 멀쩡히 작동한 겁니다. 노르웨이군 관계자가 한마디 하죠. 한국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나라다. 이 한마디로 노르웨이 수출이 확정됐고 그 뒤로 북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K9을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만든 거죠. 이게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요함입니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안 꿀리는 품질. 이걸 만드는 DNA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꼭 짚어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무기 파는 데서 끝나지 않거든요. 무기를 팔면 교육 훈련이 따라가고 정비와 부품 공급이 수십 년 이어지고 외교 관계와 안보 협력으로 확장됩니다. 무기 하나 팔면 그 나라와 100년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방산 수출의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폴란드의 K2 전차를 팔면서 지금 폴란드 현지에 공장까지 짓고 있거든요.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앞으로 100년이 더 탄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도 크고 외교도 커지고 안보도 든든해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업그레이드되는 분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방산이 괜히 국가 전략 산업이 아닌 거죠.
국내 경제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합니다. K9 자주포 한문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천 개거든요. 이걸 만드는 협력업체가 전국에 수백 개씩 흩어져 있습니다. 창원, 구미, 대전, 천안 곳곳에 공장이 돌아가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죠. 어르신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이 일하고 있을지도 모를 바로 그 공장들이 지금 풀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젊은 세대는 K-팝, K-드라마는 잘 알면서 K방산이 세계적이라는 건 잘 모릅니다. 방산이 조용히 움직이는 산업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이 자부심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영상 보시는 어르신 여러분께서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녀들,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방위세 4글자가 오늘의 K방산을 만들었다고. 대한민국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된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결과라고요. 이 이야기 세대 간에 전해져야 진짜 역사가 되는 겁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고작 300달러였습니다. 지금 3만 5천 달러가 넘으니까 100배 넘게 커진 거죠. 그 시절 방위세 몇 푼이 얼마나 무거운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라 지키자는 마음으로 다들 묵묵히 내셨습니다. 그 세금이 씨앗이 되어 50년 뒤 세계가 줄을 서는 열매로 돌아온 거거든요. 정말 벅찬 이야기 아닙니까? 최근에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까지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투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걸 대한민국이 해낸 거예요. 항공기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보다도 기술 장벽이 훨씬 높은 분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벽을 넘은 겁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KF-21 역시 뿌리를 따라가 보면 방위세 시절로 이어집니다. 1980년대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린 항공기술의 총집대성이거든요. 당장 돈이 안 되는 연구라도 묵묵히 투자했던 그 인내심. 40년이 지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때 포기했으면 오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을 만든 어르신 세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기성세대를 향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해놓은 게 뭐 있냐고.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고개 숙이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가 방위세 내서 K방산 기반 만들었다고. 우리가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 일으켰다고. 우리가 IMF 때 금반지내서 나라 살렸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태극기를 단 한국산 무기들이 그 나라 군대의 주력 장비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뉴스에서 보실 때마다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이 내셨던 그 방위세가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보다 더 벅찬 장면이 또 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갈 길도 멉니다. 방산 수출을 더 늘리려면 기술 개발을 멈추면 안 되고 인재 양성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거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외교력도 필수고 가격 경쟁력도 유지해야 하고 신기술 무기인 드론이나 사이버전 대응도 서둘러야 합니다. 쉬운 과제는 하나도 없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또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명했거든요. 소총 하나 못 만들던 나라가 세계 4위 방산 강국이 된 이 기적.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르신 세대의 희생, 엔지니어들의 집요함, 포기하지 않는 뚝심. 이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K방산의 진짜 힘이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975년부터 15년간 월급 봉투에서 떼어갔던 방위세. 그 눈물의 세금이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 기업들을 키웠고요. 50년이 지난 지금 K2 전차, K9 자주포, 청웅 의와이, FA-50, KF-21이라는 세계적인 무기들로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폴란드, 호주, UAE, 노르웨이가 줄을 서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세금만 내신 분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방주권을 세우신 진짜 주역들이세요. 이 자부심 꼭 품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